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소음 없이 열리자 6년 만에 밟는 고국의 공기가 한유라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늦가을 공기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잠시 멈췄다. 옆에 선 작은 딸. 한별이 엄마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코트 자락을 꼭 붙잡았다. 엄마, 여기가 아빠가 있는 곳이야. 5살 배기 딸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딸의 붉어진 뺨을 쓰다듬었다. 응, 우리 별이 아빠. 엄마랑 같이 찾아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심장은 차가운 바닷물에 잠긴 듯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6년,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다. 신혼의 당금에 젖어있던 어느 날,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남편 강지우는 그대로 세상에서 증발해버렸다. 교통사고였다고 했다. 벼랑 끝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차만 발견되었을 뿐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라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가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떠날 리 없었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고,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파리에서의 혹독한 유학 생활을 버텼고 세계적인 보건 전문가가 되어 어린 딸과 함께 이곳, 모든 비극이 시작된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내내 유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6년 사이 도시는 더욱 화려하고 높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그녀의 시간은 6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엄마, 저기 봐, 엄청 크다. 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JW그룹의 거대한 사옥이었다. 검푸른 유리로 뒤덮인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위압적으로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라는 무심코 그 빌딩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사라진 후 그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사는 헐값에 JW그룹의 자회사로 흡수되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유라는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늘 생각해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진실을 파헤칠 힘도 없었다. 그녀가 서울에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은 그녀의 작업실을 겸하고 있었다. 정교한 복원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공간은 그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유라는 짐을 풀자마자 딸을 위한 따뜻한 우유를 드고 자신은 차가운 물 한 잔으로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랬다. 이번 귀국은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도박이었다. 프랑스에서 얻은 명성을 발판 삼아 한국의 상류층과 접촉하다 보면 어쩌면 강지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며칠 후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 최대 미술관 중 하나인 리움미술관에서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시회의 자문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전시될 작품 중에는 손상이 심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희귀한 산수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유라의 명성을 익히 들은 관장이 직접 그녀에게 복원 가능성 진단을 부탁한 것이었다. 한유라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술관 관장은 중년의 점잖은 신사였다. 그는 유라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전시회장 안으로 안내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대화 소리,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상류층의 사교장을 방불케 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정장으로 치장한 사람들 속에서 유라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작품은 이쪽입니다. 관장이 안내한 곳에는 특수 유리관 안에 문제의 산수화가 놓여 있었다. 유라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유리관을 열고 특수 제작된 확대경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림의 상태를 살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예리한 메스로 환부를 살피는 외과 의사처럼 진지하고 집중력이 넘쳤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그림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안리오의 방락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면 본래의 색과 기운을 80% 이상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차분한 진단에 관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유라가 다시 작품에 집중하려는 순간 전시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유라도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 칠흑같이 검은 머리, 조각처럼 날렵한 턱선, 오만한 기품이 흐르는 높은 콧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지난 6년간 꿈속에서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얼굴, 강지훈. 유라의 손에서 확대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는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그였다. 분명히 강지훈이었다. 조금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으로 변했지만 그 얼굴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남편이었다. 지훈 씨!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남자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당황한 관장의 표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 남자. 강지훈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가 몇 걸음 떼지 못했을 때 남자의 옆에 서 있던 화려한 미모의 여자가 그녀를 막아섰다.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는 위아래로 유라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우리 태민 씨에게 볼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태민 유라는 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강지훈인데, 내 남편인데. 그녀는 여자를 지나쳐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바로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라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 눈은 강지훈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지훈의 눈은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다.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은 시베리아의 빙하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관심, 혹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짜증만이 희미하게 서려 있을 뿐이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그 목소리는 분명 강지훈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전혀 달랐다. 유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시다시피 제 약혼자께서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소란 피우지 말고 비켜주시겠어요? 약혼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 오수진이 팔짱을 끼며 조소 어린 말투로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약혼자 그렇다면 지난 6년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은, 이 모든 기다림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남자는, 권태민이라고 불린 그는 더 이상 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유라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권 회장님한테 아는 척을 하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잔데 신분 상승이라도 노렸나 보지. 오수진 상무 앞에서 간도 크네. 저러다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 비웃음과 동정이 섞인 말들이 그녀를 난도질했다. 하지만 유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남자가 멀어지는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남편을 만났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그녀를 완벽한 타인으로 취급했다.
6년간 그녀를 버티게 해준 희망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유라는 간신히 무너지려는 몸을 지탱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별이가 있었다. 그리고 저 차가운 눈빛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저 남자는 강지훈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지훈이 맞다. 이 모순된 현실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상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다. 유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전시회장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불타는 듯한 뺨에 와 닿았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향해 굳은 다짐을 내뱉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찾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당신을 되찾고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서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다. 전시회장에서 나온 한유라는 택시를 잡지 않고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머릿속을 휘젓는 분노와 절망을 조금이나마 식혀주길 바랐지만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쉬이 잡히지 않았다. 권태민, 그리고 그의 약혼자 오수진.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망령처럼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가 알던 강지훈은 하지만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미세한 습관들은 분명 강지훈의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남편을 훔쳐 권태민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오수진은 그 비밀을 아는 공범자처럼 보였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라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아빠를 쏙 빼닮은 얼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권태민이라는 이름 석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온통 찬사 일색이었다. 6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JW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한 천재 경영인,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JW그룹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과거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6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기사 한 줄이 그의 알려진 역사의 전부였다. 공교롭게도 강지훈이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결심했다.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그녀는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잠시 맡기고 곧장 JW그룹 본사로 향했다. 어제 멀리서 보았던 거대한 빌딩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위압적이었다. 마치 철옹성처럼 그녀를 밀어내는 듯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선 유라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민 회장님과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회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포?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전해주십시오.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대면 아실 겁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내부 전화로 어딘가와 짧게 통화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그런 분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유라가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직원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녀가 계속해서 버티자 결국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양옆에 섰다. 위협적인 침묵 속에서 유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멸감을 곱씹으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건물 밖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가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빌딩의 유리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권태민이 아니었다. 어젯밤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던 오수진이었다. 오수진은 유라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아직도 여기 있었네. 미련한 건지, 뻔뻔한 건지. 그녀는 유라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JW그룹 기획조정실장이자 곧 태민 씨의 아내가 될 오수진이야. 유라는 대꾸 없이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오수진은 그런 유라의 태도가 재미있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다. 어젯밤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오늘 다시 보니 알겠네. 당신. 태민 씨의 죽은 전 약혼녀랑 닮았다는 소문 속의 그 여자구나. 이름이 강지훈이었나 그 사람 아내. 오수진의 입에서 나온 죽은이라는 단어에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6년 전에 사고로 끔찍하게 죽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남편이랑 게 닮은 남자 앞에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거야. 혹시 알아 태민 씨가 당신 남편 대신 살아 돌아온 걸지도. 오수진은 아기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유라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한 가지만 충고할게. 태민 씨는 과거를 기억 못해. 그리고 그 과거를 궁금해하지도 않아. 지금 그 사람 곁에는 내가 있고 그 사람의 미래도 나야. 당신 같은 과거에 유령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라면 액수는 말해. 하지만 다시 한번 태민 씨 주변을 맴돌면 당신이 가진 그 하찮은 재주로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었어. 오수진은 날카로운 경고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뿌리고 간 값비싼 향수 냄새가 유라의 코를 역겹게 찔렀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이 베이는 고통이 더 컸다. 오수진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권태민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라는 깨달았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 저 철옹성 같은 벽을 부수려면 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은 단 하나, 세상이 인정한 그녀의 실력. 바로 예술품 복원 기술이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이번에 검색한 것은 JW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JW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재단은 최근 문화재 환수 및 복원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젯밤 그녀가 자문했던 바로 그 산수화가 있었다. 재단은 그 그림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유라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것이 기회였다. 성벽에 난 작은 균열, 그녀가 파고들어야 할 단 하나의 통로였다. 그날부터 유라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오직 복원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지난밤 짧게 살펴보았던 그림의 상태를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복귀해냈다. 손상된 부분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만들고 안료의 성분을 분석했으며 현존하는 기술과 자신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법을 결합한 최적의 복원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그녀의 계획서는 단순한 작업 계획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예술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혼이 담긴 청사진이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치밀한 과학적 분석과 깊은 예술적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의 어떤 전문가도 감히 제시하지 못할 혁신적이고 완벽한 계획이었다. 일주일 후, 유라는 완성된 계획서를 들고 JW 문화재단을 직접 찾아갔다. 안내 데스크가 아닌 정식으로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세계적인 보건 전문가 한유라의 이름값은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어렵지 않게 재단의 실무 책임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회의실에 앉은 재단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녀가 너무 젊었고 한국 미술계에서는 생소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는 막힘없이 그리고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정교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이미지,
손상된 비단 섬유 하나하나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그녀의 설명에는 예술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장인으로서의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단의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한유라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군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유라의 손에 정식 계약서가 들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재단 이사장의 승인 서명란. 그곳에는 힘있고 날카로운 필체로 권태민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강지훈의 필체와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서명이었다. 유라는 서명이 적힌 부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티켓이자 진실을 향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출사표였다. 그녀는 이제 JW그룹의 이름 아래 권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차가웠던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걸렸다. 권태민, 당신이 누구든, 당신을 둘러싼 벽이 아무리 높고 단단하든 내가 그 벽을 허물고 당신을 되찾겠어? JW 문화재단은 한유라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다. 그룹 소유의 한적한 빌딩 한 층 전체를 그녀의 개인 작업실로 내주었고 복원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들을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그곳은 외부의 방해 없이 오직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적의 심장부에 그녀만의 안전한 요새가 생긴 셈이었다. 유라는 그곳에서 그림과 마주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산수화는 고고한 침묵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섬세한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현미경으로 균열의 깊이를 살피며 그림의 상처를 진단했다. 복원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유에게 이 시간은 진실을 향한 퍼즐을 맞추기 전 숨을 고르는 시간과도 같았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녀는 정기적으로 재단 이사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재단의 이사장인 권태민도 종종 참석했다. 유라는 그를 관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었다. 첫 번째 보고가 있던 날, 유라는 회의실의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권태민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넘쳤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으며 다른 임원들의 보고에 짧은 질문이나 지시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유라는 애써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자신의 발표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자꾸만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긴장한 탓인지 발표 도중 실수를 연발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권태민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권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만년필을 쥔 채 일정한 리듬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똑똑! 똑! 똑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건 지훈의 버릇이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혹은 초조함을 느낄 때면 항상 저렇게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곤 했다. 세상에 저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 미묘한 리듬과 간격까지 그녀가 기억하는 강지훈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회장의 무심한 행동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껍데기는 권태민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분명 강지훈의 영혼이 갇혀 있었다. 몇 주 뒤 그녀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재단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 나오던 길. 복도 끝
유리창 앞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는 권태민과 마주쳤다. 그는 등을 보이고 서 있어 그녀를 보지 못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보았다. 심각한 내용의 통화인 듯.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무의식적으로 비어있는 다른 쪽 손을 들어 자신의 콧대를 지그시 쥐었다. 집중할 때, 혹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지훈이 항상 짓던 바로 그 표정과 행동이었다. 냉철한 회장의 가면 뒤에 숨겨진 유라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남편의 흔적. 그녀는 가슴이 아파왔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는 오수진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유라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작업실 문이 열렸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한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에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한유라 선생님의 놀라운 솜씨를 직접 보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썼습니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 차림.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 유라는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언론을 통해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제이바뷰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권태민의 사촌 동생인 권성진 전무였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권성진 전무님.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다. 권성진은 그림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감탄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군요. 죽어가던 그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군요. 우리 JW 재단이 한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칭찬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유라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림이 아닌 그녀를 향해 있었다. 웃고 있는 입과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다.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시다니 큰 결심을 하셨겠습니다. 듣자 하니 프랑스에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오셨다고요? 오래전부터 제 손으로 꼭 되살리고 싶었던 작품이었으니까요. 유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무적으로 답했다. 권성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프로는 다르시군요. 태민이 형님도 이번 프로젝트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부디 예상치 못한 문제 같은 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예상치 못한 문제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말투에는 분명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격려를 가장한 미묘한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보건 전문가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그녀의 의도를 떠보려 하는 것이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작품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유라는 그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받아치며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권성진은 잠시 흥미로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종종 진행 상황을 보러 들르겠습니다. 그는 왔을 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작업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유라는 긴장이 풀리며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권태민의 차가움이 단단한 얼음벽이라면 권성진의 친절함은 끈적끈적한 독거미줄 같았다. 그녀는 권성진에게서 포식자의 위험한 향기를 맡았다. 그날 밤 유라는 늦게까지 홀로 작업실에 남았다. 그녀는 복원 중인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색이 바래고 찢겨나간 그림. 마치 지난 6년간의 자신의 삶 같았다. 권태민에게서 발견한 강지훈의 흔적들은 그녀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오늘 만난 권성진은 그 믿음 위에 음모라는 끔찍한 의심을 심어 놓았다. 남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권태민의 기억상실 또한 평범한 의학적 증상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연극이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JW 그룹 회장이라는 무대 위에 남편을 올려놓고
권성진과 오수진은 그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연출가들이었다. 이제 그녀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졌다.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차가운 남편이 아니라 너무나도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의 사촌 동생, 권성진이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과 권력이었다. 유라의 눈빛이 그림 위를 떠나 통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빛나는 JW그룹 본사를 향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설 곳도 없었다. 권성진과의 만남 이후 한유라는 자신의 전략을 수정해야 함을 깨달았다. 단순히 권태민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위험한 방식이었다. 권성진이라는 뱀이 자신의 존재를 인지한 이상 언제 그 동리를 드러낼지 몰랐다. 행동해야 했다. 과거의 조각을 직접 찾아 맞춰야만 했다. 그녀의 조사는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그가 운영했던 다산건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산건설은 지훈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견실한 중소건설사였지만 그가 실종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JW그룹의 헐값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유라는 주말과 밤 시간을 쪼개 다산건설의 옛 직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몇몇은 JW그룹의 이름을 듣자마자 겁을 먹고 입을 닫아버렸다. 거대 기업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 할 때쯤 한 가닥 빛이 보였다. 수소문 끝에 강지훈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박 부장과 연락이 닿은 것이다. 그는 합병 과정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다 강제로 퇴직당한 후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라는 약속을 잡고 박 부장의 식당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레스토랑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허름하지만 정갈한 한식당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은 주름이 펜 박 부장은 6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유라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사모님, 아니, 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부장님, 건강히 지내셨어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뵈니 좋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지훈이 강 사장 소식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차마 그 앞에서 권태민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부장님, 6년 전 그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지훈 씨가 사고를 당한 날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삽시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원통한 날인데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날 오전, 강지훈은 회사에 명운이 걸린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공항으로 가기 직전까지 박 부장과 함께 최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지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당시에는 협력업체 상무에 불과했던 권성진이었습니다. 강원도 상골에 있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장님이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성진 씨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자잘한 현장 문제는 보통 현장 소장이나 제가 처리합니다. 사장이 직접 나설 일이 절대 아니었죠.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비행기 시간도 촉박하고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강 사장은 책임감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끝내 자기가 직접 가보겠다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박 부장은 그날 오후 지훈이 산길에서 굴러떨어져 차가 완파되었고 그는 실종되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대여 기가 막힌 건 그 후의 일입니다. 사장이 실종되자마자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채권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주도한 게 바로 권성진이었습니다. 그는 다산건설을 돕는 척하며 결국 JW그룹의 헐값으로 넘겨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습니다. 박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확신에 가까웠다.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의 결정적인 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권성진이 지훈을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으로 유인했다. 그는 처음부터 다산건설을, 그리고 어쩌면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JW그룹 탈 회장실의 권태민은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부터 한유라라는 여자의 얼굴이 잔상처럼 맴돌았다.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담긴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피곤함 탓으로 돌리려 애썼다. 주말, 그는 JW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어린이 미술대회에 얼굴을 비춰야 했다. 평소라면 비서에게 맡겼을 행사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직접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행사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때였다. 시상대 근처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한유라의 작업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이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동그란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엄마인 한유라는 잠시 자리를 비운 듯 보이지 않았다. 안녕. 그답지 않은 어색한 인사가 튀어나왔다. 아이는 겁먹지 않고 오히려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는 손에 꾸리든 동그란 떡을 들고 있었다. 아이가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꿀 향기가 그의 코끝에 와닿았다. 그 순간이었다. 지훈 씨, 이것 좀 먹어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꿀떡이잖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머릿속이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앞에 하얀 섬광이 터지며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저씨 머리 아파요? 작은 아이. 한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 순수한 목소리에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두통은 점차 가라앉았지만 가슴 속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남았다. 왜일까? 왜 저 작은 아이의 모습과 꿀떡 냄새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일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 수행비서의 부축을 받아 채 오른 그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자신의 과거, 완벽하게 텅 비어있던 기억의 공간에 오늘 처음으로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은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 부장과 헤어진 유라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6년 전 권성진이 강지훈에게 걸었던 바로 그 긴급한 전화와 그 통화 기록만 찾아낼 수 있다면 모든 음모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 사람은 과거의 조각을 손에 쥔 채,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억의 벽에 생긴 첫 균열 앞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JW그룹 본사 40층, 권성진의 집무실은 그의 야망만큼이나 차갑고 거대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정점에 선 지배자의 시선이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그의 수하가 방금 보내온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한유라가 며칠 전 다산건설의 전 임원이었던 박 부장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둘째,
권태민이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했으며 비서실을 통해 6년 전 다산건설 인수합병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권성진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꿰어 맞췄다. 한유라, 저 여자는 단순한 보건 전문가가 아니었다.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돌아온 망령이었다. 그리고 그 망령의 존재가 얼음처럼 굳어있던 권태민의 기억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한유라를 과소평가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가련한 미망인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6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지도 모른다. 멍청한 여자.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을 굳이 파헤치려 하다니. 권성진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를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어설픈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제이베뷰 문화재단의 중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건드렸다가는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다. 더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 방법. 그의 시선이 모니터 한 구석에 떠 있는 산수화 복원 프로젝트의 이미지 파일로 향했다. 바로 저것이다. 저 그림을 파괴하는 것이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국보급 문화재가 복원 과정에서 훼손된다면 모든 책임은 총책임자인 한율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문적인 과실, 천문학적인 배상금,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불명예. JW그룹은 피해자로서 그녀를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나듯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한편 유라는 작업실에서 며칠째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권성진을 만난 이후부터 생긴 신경과민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복도를 비추는 CCTV의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고 며칠 전에는 정기점검이라며 보안업체 직원이 작업실의 온습도 조절 장치를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갔다. 너무나 사소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들이었지만 유라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보건 전문가였다. 그녀의 손에 맡겨지는 작품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인류의 유산들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권성진의 위협적인 눈빛을 떠올린 그녀는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전쟁터였고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대비를 시작했다. 초소형 보안 카메라를 작업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작업을 마칠 때마다 그날까지의 복원 진행 상황을 초고화질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개인 암호화 드라이브에 백업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최소한의 증거였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던 유라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가 설치한 개인 보안 카메라의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실행했다. 화면 속에는 어둠이 내린 그녀의 작업실, 그리고 한 남자가 천장의 패널을 열고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파괴 공작 올 것이 왔다. 유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즉시 건물 중앙 보안실에 비상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그녀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뛰쳐나왔다. 밤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작업실이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에 가까워질수록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귓가를 때렸다. 그녀가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작업실 문틈으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는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망견자실하게 서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권성진과 오수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안실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권성진은 충격과 염려가 뒤섞인 표정을 연기했고 오수진은 그런 그녀를 향해 숨길 수 없는 통쾌함과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유라 씨,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관리를 한 겁니까? 권성진이 비통한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오수진도 옆에서 거들었다. 수백억짜리 국보를 이렇게 만들어? 당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야.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화재의 경보를 조작해 스프링클러를 터뜨리고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하여 그림을 훼손시킨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한율에게 뒤집어 씌운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권성진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안타깝군요. 이 정도의 수혜라면 복구는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하고 한 선생님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유라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나 당황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바다가 된 작업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물이 쏟아지는 작업대 위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흠뻑 젖은 보호 덮개가 씌워진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온습도 조절 장치에서 미세한 오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유라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원본 그림은 저쪽 한 권 항습 기능이 있는 방수 보관함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작업실 구석에 놓인 거대한 금속 보관함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국보 산수화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작업대 위에서 물을 막고 있는 것은 그녀가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모작 캔버스였다. 권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오수진의 입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라의 방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작업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고의로 조작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보험 처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설치해둔 카메라에 전부 녹화되었더군요. 이 영상은 곧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라는 권성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권성진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연기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염려와 안타까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통제하지 못한 분노와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었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약한 초식동물이 아니었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목을 물어뜯는 교활한 맹수였다. 작업실의 요란한 경보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숨어서 하는 탐색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면전이었다. 작업실 파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은 JW그룹 내부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명백한 외부 침입 및 방화 시도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유라가 제출한 영상 속 범인은 복면을 쓰고 있어 신원 특정이 어려웠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했던 유지 보수 직원이 사건 직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내부 연관자의 소행으로 무게가 실렸다. 권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이 내민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끝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사라진 직원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추천일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권성진 전무, 권태민은 기억을 잃었지만 천재적인 분석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잃지 않았다. 최근 자신을 괴롭히던 몇 가지 의문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다산건설 인수자료를 재검토하라는 자신의 지시, 그 직후 벌어진 보건실 방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권성진의 추천으로 채용된 인물이라는 사실. 너무나 공교로운 우연의 연속이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고 의도된 계획이다. 그는 권성진을 정면으로 떠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능이 경고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눈치채지 못하게 등 뒤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비서, 권태민이 인터폰을 눌렀다. 곧이어 충직해 보이는 중년의 비서가 들어왔다. 김 비서는 JW그룹 내에서 권성진의 영향력에 속하지 않은, 권태민이 회장이 된 직후 직접 발탁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자네에게 비밀리에 조사해 줄 것이 있네. 그는 김 비서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6년 전 다산건설 인수합병 당시의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다시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권성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파악할 것. 둘째, 사라진 유지보수 직원의 모든 배경을 샅샅이 뒤질 것.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논리만이 그의 무기였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수면 위는 평온했다. 유라는 다시 복원 작업에 몰두했고 권성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그녀의 작업실에 들러 격려의 말을 건네고 갔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류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JW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소아암 환우 돕기 자선 갈라 디너가 열렸다. 재단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유라도 공식 초청을 받았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해서 딸 한별의 손을 잡고 참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권태민은 호스트로서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림자처럼 오수진과 권성진이 서 있었다. 유라는 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한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엄마, 저 아저씨다. 머리 아팠던 아저씨. 한별이가 권태민을 발견하고는 해맑게 외쳤다. 유라는 급히 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뒤였다. 권태민의 시선도 잠시 그녀와 딸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무심하게 다른 곳으로 향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유라는 잠시 한별이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쐬고 있었다. 그때 한별이가 엄마의 드레스 자락을 잡아당기며 조그맣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것은 지훈의 어머니, 즉 한별의 할머니가 지훈에게 어릴 적부터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유라도 그 노래를 뱃속의 아이에게 불러주곤 했고 지금은 한별의 잠자리 노래가 되어 있었다. 아주 평범한 동요였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락으로 바꾸어 부르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테라스로 나온 권태민이 그 노래를 들었다. 그의 발걸음이 순간 우뚝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머리가 아닌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텅 빈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이 노래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놀라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한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래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 그 순진무구한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권태민의 머리를 내리쳤다. 순간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뛰어가던 순간의 감촉. 사랑해? 지훈 씨라고 속삭이던 달콤한 목소리. 의미를 알 수 없는 감각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그의 뇌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난간을 붙잡았다. 머리가 깨질 듯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통이 그를 덮쳤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괜찮으세요?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부축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 담긴 그녀의 목소리. 고통 속에서 권태민은 흐릿한 시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선 여자의 얼굴 위로. 방금 전 기억의 파편 속에서 보았던 환한 미소가 겹쳐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혼란스러웠다. 소란을 듣고 권성진과 오수진이 달려왔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또 두통이 도진 겁니까? 권성진이 다급하게 그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권태민은 뿌리치듯 그의 손을 밀어내고 무의식적으로 유라가 부축하는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선택은 명백했다. 그는 고통의 순간에 권성진이 아닌 한율에게 기댄 것이다. 그 미세한 행동의 의미를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권태민을 둘러싸고 부축하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소동에 연 회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유라는 제자리에 서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방금 권태민의 눈동자 속에서 길 잃은 강지훈의 영혼을 보았다. 같은 시각, 차에 실려 자리를 떠나는 권태민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그것들이 남기고 간 애틋하고 그리운 감정의 잔상은 그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한유라,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6년 전 기록까지 남김없이 전부 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한유라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되찾으려는 남자. 권태민 역시 이 진실을 향한 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동맹이 그날 밤 그렇게 맺어졌다. 자선 갈래서의 소동 이후 권태민은 철저한 보안 속에 며칠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은 그가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이라고 추측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김비서를 통해 한율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JW그룹의 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 권태민의 개인 비서인 김비서 소유의 한적한 교회 별장에서 이루어졌다. 벽난로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는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대면이었다. 더 이상 보건 전문가와 재단 이사장이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으로서의 만남. 먼저 입을 연 것은 권태민이었다. 그는 감정적인 서두 없이 자신이 그동안 파악한 사실들을 간결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작업실 방화 사건의 배후에는 권성진 전무가 있습니다. 사라진 용의자는 그의 추천으로 채용된 인물이었고 사건 직후 거액의 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6년 전 다산건설의 인수합병 과정은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JW그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총괄한 것 역시 권성진 전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의심하는 모든 것을.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녀가 알던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고통을 넘어선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강지훈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뱃속에 한별이가 생겼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박 부장에게서 들었던 권성진의 의심스러운 전화와 한 통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권태민은 미동도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기억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성은 그녀가 말하는 모든 사실들을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과 함께 퍼즐처럼 맞춰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텅 빈 과거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었다.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훔친 중범죄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들의 동맹은 그렇게 공식화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이중 작전을 개시했다. 권태민은 내부에서 움직였다. 그는 회장 직속 감사팀을 동원해 6년 전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재조사하라는 극비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목표는 그가 사고 직후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 기록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상실 진단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두 번째 목표는 다산건설 인수합병 당시의 회계장부 원본이었다. 그 안에는 분명 권성진의 비리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유라는 외부에서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6년 전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목격자를 찾는 것이었다. 박 부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처음 신고한 것은 근처를 지나던 지역 주민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복원 작업을 잠시 조수에게 맡기고 사고가 일어났던 강원도의 외딴 산길로 직접 차를 몰았다.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6년 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몇 달이나 헤맸던 바로 그 장소. 그녀는 굳게 입술을 깨물며 근처의 작은 마을부터 탐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6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외지인인 그녀를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산 중턱에서 작은 산장을 운영하는 한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최초 신고자였다. 노인은 처음에는 완강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유라의 간절한 눈빛과 지난 6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결국 무너졌다.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유라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날 차는 한 대가 아니었어. 젊은 양반이 몰던 차 뒤를 시커먼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따라붙었지. 그리고는 일부러 그 차를 들이받아서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렸어.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숨어서 지켜봤는데 잠시 후에 그 시커먼 차에서 사내들이 내리더니 부서진 채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끌어냈어. 그리고는 채 불을 질러서 사고를 더 끔찍하게 위장하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황급히 사라졌지.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추락 사고라고만 신고했어.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 미수이자 납치극이었다. 유라는 노인의 증언을 모두 녹음했다. 이것은 권성진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권태민 역시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6년 전 의료기록 원본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 첫 진단은 경미한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뿐이었다. 심각한 역행성 기억상실이라는 최종 진단은 권성진이 개인적으로 데려온 최 박사라는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감사팀의 조사 결과 최 박사의 외동딸은 그 직후 JW 장학재단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그의 연구실에는 거액의 연구비가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거래였다. 그의 기억은 자연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물과 심리치료를 통해 인위적으로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산건설의 회계장부에서는 더러운 비리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권성진은 유령 회사를 통해 다산건설의 자산을 헐값에 빼돌려 고의적인 부실을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오수진의 아버지 회사와 거액의 이면 계약을 맺은 흔적도 발견되었다. 오수진과 그녀의 집안 역시 이 추악한 범죄의 공범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
유라와 권태민은 다시 비밀별장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유라가 가져온 목격자의 증언 녹취록과 권태민이 확보한 조작된 의료 기록, 그리고 분식 회계의 증거들이 놓였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권성진은 오수진의 지방과 결탁하여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사고를 위장해 그를 납치했다. 그리고 의사를 매수하여 그의 기억을 지우고 권태민이라는 새로운 허수아비 신분을 만들어 최W 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혔다. 그 자신은 뒤에서 모든 실권을 쥐고 그룹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권태민은 서류들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함과 배신감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거짓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방역을 준비할 시간이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권성진은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 한유라라는 변수가 나타난 이상 권태민이라는 허수아비는 언제든 통제불능의 괴물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인형의 목을 직접 비틀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무대는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JW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권성진의 집무실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잔혹했다. 그는 권태민을 단순히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작정이었다. 첫 번째 카드는 정신 이상이었다. 그는 6년 전 권태민의 기억 상실을 진단했던 초회 박사를 다시 불러들였다. 거액의 돈과 압박 앞에. 초회 박사는 권태민 회장의 기억 상실 후유증이 최근 심각해져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짓 소견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했다. 최근 있었던 몇 번의 두통과 자선 갈래서의 소동은 이 소견서를 뒷받침할 완벽한 증거가 될 터였다. 두 번째 카드는 경영 실패였다.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을 권태민에게 뒤집어 씌울 회계 자료를 조작했다. 회장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인한 독단적이고 무리한 투자 감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주주총회 당일 모든 주주와 언론 앞에서 터뜨릴 준비를 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선동해 긴급 동의안을 발의, 권태민의 회장직을 박탈하고 자신이 회사를 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될 계획이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의 쿠데타였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한유라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그는 수액의 주주총회 전날 밤 한유라와 그녀의 딸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사고로 위장하든 실족사로 위장하든 흔적만 남기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야망을 향한 길에 놓인 돌멩이를 치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권성진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가 덫을 놓는 동안 그의 사냥감 역시 그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권태민과 한유라는 그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태민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권성진의 주주총회 쿠데타 계획은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들은 권성진의 계획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순순히 걸어 들어오도록 판을 깔아주기로 했다. 주주총회는 권성진이 아닌 바로 그들의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들의 반격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권태민은 회장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모든 보안과 의전 절차를 통제했다. 그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거 초청하여 이 역사적인 심판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유라는 외부의 증인들을 모았다. 그녀는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강원도 상골의 목격자 노인을 서울로 모셔왔다. 또한 박 부장에게 연락해 6년 전 권성진의 농간으로
부당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다산건설의 옛 동료들을 규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증언대에 서기로 약속했다. 권태민의 법무팀은 초해 박사를 반박할 증거를 확보했다. 6년 전 응급실에서 최초 진단을 내렸던 의사에게서 당시 환자는 경미한 뇌진탕 외에 기억 상실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뇌손상은 없었다는 공식 진술서를 받아냈다. 권성진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 역시 법정에 제출될 수준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그들은 권성진의 정보망에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권태민이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다는 소문, 한유라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출국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 권성진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점점 더 오만해졌다. 마침내 주주총회 전날 밤이 되었다. 폭풍전야, 모두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밤이었다. 권성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오수진, 최 박사와 함께 축배를 들었다. 그는 이미 승리자가 된 듯 의기양양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JW그룹은 내 손에 들어오고 권태민은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는 축배를 든 후 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한유라와 그 딸을 깨끗하게 처리해. 같은 시각 한유라는 권태민의 보안팀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잠든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비장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 모든 것은 이 아이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때 안전가옥의 보안 시스템에 외부 침입 경보가 울렸다. 권성진의 하수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권태민의 경호팀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이 실패한 습격은 권성진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터였다. 그리고 JW그룹 회장실. 권태민은 홀로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년간 매일 봐온 풍경이었지만 오늘 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도둑맞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김 비서가 들어와 최종 보고를 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권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그의 눈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JW그룹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곧이어 고급 세단들이 속속 도착하고 주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는 가운데 권성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마치 세상을 구하러 온 영웅처럼 비장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몇 분 뒤 권태민의 차가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침묵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개인 출입구를 통해 한유라가 증거 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을 든 채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배우들이 무대 위로 모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폭풍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JW그룹 본사 대강당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태민은 의장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에 권성진은 승리를 눈앞에 둔 맹수처럼 교활한 미소를 애써 감추고 있었다. 예정된 안건들이 지루하게 처리된 후 마침내 권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권태민의 최근 건강 이상 문제를 언급하며 최 박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백발의 최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권태민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이는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짓 소견을 발표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권성진은 조작된 회계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실패한 해외 투자의 책임이 전적으로 권태민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대로 JW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태민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야 합니다. 권성진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여기저기서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수진은 객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장이 긴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짬getman.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6년 전 권태민을 최초로 진단했던 응급실 의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환자는 당시 경미한 뇌진탕 외에 영구적인 기억 상실을 유발할 만한 어떤 뇌손상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권성진의 유령 회사를 통해 최 박사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흘러 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최 박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권성진이 경악하여 소리치기도 전에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실제 장부가 나란히 비교 분석되고 있었다. 권태민 직속 감사팀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권성진이 어떻게 자산을 빼돌리고 고의로 투자 실패를 유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오수진의 부친 회사와 어떤 검은 거래를 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혔다.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권성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바로 그때 강당의 연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서류 가방을 든 한유라가, 그 뒤를 이어 박 부장과 다산건설의 옛 직원들, 그리고 겁에 질린 표정의 산장 노인이 차례로 들어섰다. 권태민은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JW그룹의 성장 신화 뒤에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6년 전 비운의 사고로 사라진 다산건설과 그 대표 강지훈 씨의 이야기부터 말입니다. 유라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제 이름은 한유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6년 전 실종된 다산건설의 대표 강지훈 씨의 아내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산장 노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의도적인 추돌, 낭떠러지로의 추락, 그리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끌어내고 차에 불을 지른 뒤 사라진 검은 세단의 남자들. 모든 범행의 전모가 생생하게 그려졌다. 증인석에 선 노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권성진을 가리켰다. 저 자와 닮은 자가 그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 이어서 박 부장이 단상에 올라 사고 당일 강지훈을 죽음의 현장으로 불러낸 것이 바로 권성진의 전화 한 통이었다고 증언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권성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헤어소리 집어치워 증거도 없는 거짓말들 뿐이잖아. 강지훈은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그 멍청이가 경포 현장이 무너진다는 내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그 표정이란. 그가 분노에 차 내뱉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포 현장.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오직 강지훈과 권성진만이 알았던 그 마지막 통화의 장소 이름. 그 단어가 번개처럼 권태민의 뇌리를 강타했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지난 6년의 세월이. 지워졌던 모든 기억들이 홍수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유라의 웃는 얼굴,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던 손길,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권성진의 전화를 받고 차를 돌리던 순간 백미러로 보이던 검은 세단, 끔찍한 충격과 함께 부서지던 차체,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권성진의 비웃는 얼굴, 그리고 권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6년간의 공허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그의 영혼은 안개를 걷고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빈 권태민의 눈이 아니었다. 6년간의 분노와 슬픔, 배신감, 그리고 유라를 향한 그리움으로 불타오르는 강지훈의 눈이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오의 찬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권성진, 이 계자씨가?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을 예상한 강지훈의 법무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권성진과 사색이 된 최 박사, 그리고 절망에 빠진 오수진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쿠데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강당 한가운데 강지훈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의 아내, 한유라. 그는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비틀거리며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되찾은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Vai Thang Sao, Con Bao Mang Ten Su Dat과 JW Group 전지과 Jelain Hung Tai Joy Sao Sak Trong Gioi Tai Chin Han Kwok, Kwon Sung Jin, O Sujin và Kachjong Pham Jam Pai Tragia Jat Cho, Toi At Kwa Min Truok Phap Luat Boin Hung Ban An Tu Tik Jang. Va Hôm Nay, 강지훈, Trong Mod Boi Hop Bao Shin Tok. Cha Hoan Tuan Rubo Kai Ten Kon, Temin Va Jung Truok Tuan Te Kwok Dan Boy Dan Tin Tat Kwa Min. An Kong Kon Lako Mai Kwan Li Lan Lung Nua. Joy Matan Jantro Lai Veam Apa Kuong Nghi Kuang Gai Xua. Du Trung Jo Jang Ko Tem Bong Dang Kua Sao Nam Jao Ko. Toi, 강지훈. Watu Kachlang Goi Tua Ke Hop Pap Gua Dasan Construction Vala Chutich Tam Toi Gua JW Group George Kaito. Sin Chui Jao Sin Loi Tat Ka Kachban Vin Hung Hon Loan Buakwa. An Tuyen Bo. An Thong. Bao Veke Hoch Tuong Lai JW Group Se Kong Chon Tun Tai Duoi Hin Tokku. No se George Sap Nap Mod Kach Kong Bang Voi Dasan Construction George Tai Lap. Tai Sach Moi Dao Vet Tam Hong Kwa Kwon Sung Jin. Va Boi Tuong Chotat Kakasnan Han. Bao Gom Kakasin Han. Vien Kukuan Dasanja. Bibok Phai Roi. Jimot Kashbat Kong. Jo Kong Chila Mot Ke Huach Kinduang. Ma Kon La Mot Loi Hua Ve Kong Li Va Jao Juk. Boi Hop Bao Ke Tut Strong Tieng Bo Te Wang Doi. 강지훈 Jan Trolai. Hong Pai Voi Tu Kachla Mot Tonggeam Jo Tseng Hinti. Mala Mot Halan Jao Ko Luong Tam. Sao Jo. Anjen Vam Phong Kukua Dasan Construction. Noija Juak Don Dep Va Chuan Bije Mokua Trolai. Ojo. Park Bujang Va Katn Han Bien Ku Kat Jang Joyan. Kihon Hintay An Bok Vao. Tat Ka Jeo Im Lang Trong Giai Lat. Roy Park Bujang Tien Lane. Nuots Mat Lung Trong. Giam Jots Kang Ong Goi. Giong Ran Ran. Jihun Mim Koi. Mot Nu Koi Datsu. Amap. An Nam Chat Teng Goi Kon Ligia Trong Dan. Toi Jan Trolai. Tua Giam Jots. Chung Ta Hai Sung Hao Sai Dung Lai Kong Ti Kwa Shatoi. Jo La Mot Kuan Kat Kwa Sutai Hop Jai Kam Ksut. Mot Su Trolai Voi Disan Badan Dukuan. Nung Tu Tachlon Hat Kwa An Kong. Faila O Kong Te. No Unha. Noyan Phai Sai Dung Lai Mod Gia Jinja Bi Fa Vo Trong Sao Nam. Anhajan Bolo Nam Nam Jao Joi Kwa Kon Gai Min. Han Bayaol. Kobe Van Kon Hoi Sala Voi An. Chubi O Boi Da Tik Tu Tien Nei Jantrotan O Bo. Mod Boi Cheu.
An tay bayol jang choi mot min voin hang koigu. An lung tung ngoi suong ben kan kobe. Hong biet hai lam gi. Bo cho mon chung lam kong biol hui. Joy mat to tron hinan. Ji hun gat jao. An cham lein hung koigu ba bat jao sai dung mot tu gi jo. Dong mau kua mot kisu sai dung van chai trongan. An jan sai mot kay kaun ho. Chak chan ba jepje. Bayol tron mat ngwong mo. Wow bo dat tuyet voi. Ji hun mim koi. Jola loi kendeng goi kui kian hatma antung han juok trong joy. An hen hen hang kong gai vao long. Kobe kong kon ne trang nua. Tai vao jo. Kobe tua jao vao vai an. Moi kwan hecha kong kua ho. Gyong nu kai kao bang go kia. Jabat jao juok sai dong. Tung chut mot. Va kon yura. Ko langoi jan chin jao kong met moi vian. Langoi jan jua an trove tu bong toi. Ting yeu kua ho van konjo. Sao jam hun bao gio het. Nhang hu hong kong lan hung ngoi kua sao nam trok. Yura jan tro tan mot ngoi fu nu jok lap va mang me hong. Ngoi jan tu min song sot. Ji hun la mot ngoi jan ong. Jan song mot kuok. Joy kak va jang phai vat lom voi. Nhung bet seo kua ku bi jan kap. Mot jem no. Sao ki biol chanengu. Hai nangoi ben hao tren ban kong kuan goin hamoi. Nin ra ku vuon yen ting. Kong kan hong loi tuen bu hung hong. Ho chim lang nam ten hao. Kem onem. Chi hu noi nyo. Favusu im lang. Vi jang kong tu buong. Yura kway len hinan. Joy mat ko lap lan duayan trang. Em chua bao giong hingo. Em bietan se trove. Ko jat tay len ma an. Va em tu hao vengoi jan ong ma an jan trotan. Kang ji hun. Ang keo ko vao long. Sao nam shakash. Sao nam jao ko. Tat ka jeo tam bien trong kai o mam apshu. Ho hong kan fai noi tem ginua. Trai tim kwa ho ja noi dai tat ka. Kau chuyen ke tuk vao mot boy shiu shu. Nat jay nang bay tuan sao jo. Gia jin ji hun. Yura va biol jang o trong kufuan kwang goin hamoy kwa ho. Ho chung hao trong mot kay non. Kay taon ho. Biu tuong chosu khoy jaw moy kwa ho. Biol jang chuay hut kich. Chai vong kwang kufuan. Juoy teo maut kon puom. Yura jang kentan vunjat kwang got kai. Chi hun jang jung sao lung ko. Nen hang ko tu pia sao. Kam tua vao vai ko. Ho chung hao ning kong gai ming. Hong kendat bin diva yen bin. Kong chon hung amu kwa kong ti. Kong kun hung kifan dien. Hong kun hung tran chien nua. Chico mot kia jin. Quay kung ja juok juan tu. Jang tan huang mot bui chieo bin. Tuong vahan puk. Ji hun sit chet vong te. An hit mot hoe tat sao. Kam na mui hong kua jat. Kua hoa. Va kua yura. An ke sat vao te kova titam. Ven hada tot. Yura mim koi. Tua jau vao ngujan. Mat troi jang lan. Nuom ka bao troi mot mau kam rukro. An hoang hon bao trum leng gia jin hen ho. Tao nen mot hin bong amap va ben vung. Ho jan ji kwa kom bao va jan tim tai su bin yen. Mot tuong lai toi sang. Juak sai dung tren sudat. Tin yeu va su kien kwong. Jang chojoi ho.